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에 이어서 사무 직원들을 위한 이제 컴퓨터 활용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사무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IT 직원들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할 생각입니다. 원래 사무 직원들만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되게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사실 3편까지 왔고, 원래는 1편에서 끝나려고 했는데 지금 3편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어떤 사이트들, 특히 구형 사이트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오래전에 개발된 구형 사이트들을 보면 대부분 설정에 문제가 많고,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IE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줄인 게 IE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일명 IE를 만 가능하다, 이렇게 개발된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무식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무식하니까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놓은 게. 그래서 요즘에 개발되는 최신 웹 프로젝트에서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등의 브라우저, 타 브라우저도 사용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크로스 브라우징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개발자는 요새는 개발 못 하세요. 예. 여기 농사나 지으러 가셔야 되고, 사실 이렇게 안 되게 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다 개발 플랫폼도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게 만들기도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급적이면 신규 프로젝트로 가는 게 좋은데, 아직 뭐 돈이 없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보면은 대부분 이런 데가 브라우저만 특정 브라우저 사용 가능하고,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하고, 또 보면은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환성 보기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추가한다거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추가를 할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닥 추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호환성 보기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추가를 해버리면 보안은 맛이 간다. 보안 쪽은 마탱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호환성 보기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추가하는 거는 비추천한다. 자,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가세요. 자, 그게 만약에 네이버다. 그 옛날 사이트 경로가 이렇게 된다. 따따따 네이버닷컴이었다. 그러면 일단 접속을 이렇게 하시고, 호환성 보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추가하기를 하면은 네이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호환성 목록 사용도 있어요. 얘는 체크 해제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이거 쓰실 일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해주면 네이버닷컴이 호환성 보기에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7버전으로 고정이 됩니다. 7버전이나 그 밑에 버전, 혹은 그 외, 그 이하. 6이 됐든 5가 됐든 하여간, 7버전 이하로 고정이 된다. 근데 지금은 IE가 최신 버전이 11버전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 버전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호환성 보기란 게 결국에는 아주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사이트만. 이 호환성 보기에 등록이 돼 있는 요 사이트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7버전 이하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네이버닷컴.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떻게 추가를 하냐? 이렇게 인터넷 옵션을 여시고, 이렇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에 뜨죠? 이 상태에서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아무 사이트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이 YTN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자, 이거는 HTTPS가 아니라 그냥 HTTP 사이트죠. 어차피 뭐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이 사이트가 뭐 S가 그렇게 중요한 사이트는 아니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사이트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HTTPS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 보안용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HTTPS가 아니고 그냥 HTTP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체크를 빼주세요. 요 체크 빼고 다시 추가를 하면 추가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닫고 다시 하면은 이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따따따 네이버와 따따따 YTN co.kr을 두 개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을 했죠, 저희가. 자, 그러면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이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냐? 이럴 때는 자, 여기 메뉴, 이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메뉴 모음을 클릭해서 메뉴를 보신 다음에 보기가 아니라 상태 표시줄을 열면은 열면 아, 옛날에는 이게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속성을 보세요. 속성을 보시면은 되는데, YTN에서 속성을 들여다보면은, 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는 안 나오잖아. 이게 지금 다 섞여 있어가지고 확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자, 다시
여기 보안으로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하고 사이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이거를 네이버.com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빼고 싶다. 그럴 때는 네이버.com 선택하고 제거 버튼 누르고 그리고 또 닫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호환성 보기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탭 기능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탭 기능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 처음에 설치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 요 새 탭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얘를 누르면 새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소창에 따따따 뭐 어떤 사이트 이름을 적으면은 요 탭에서는 네이버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YTN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만약에 다음으로 선택을 했다. 그럼 요 창만 다음이 되고 요거는 네이버가 됩니다. 또 다른 새 탭을 열면은 뭔가 또 다른 사이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google.co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개의 그 브라우저를 그 사이트를 동시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네이버 쪽 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탭 눌러서 이렇게 또 뭔가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음 쪽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음 쪽 탭 눌러서 그래서 또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탭을 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 한 4-5개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익스플로러가 이제 뻗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고, 자, 탭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닫을 때는 모든 탭 닫기 이렇게 하시면은 탭 3개 열어있던 게 한꺼번에 다 닫아진다. 자, 탭을 2개 열어볼게요. 2개 연 상태에서 닫기를 다시 하면은 현재 탭 닫기 하면은 현재 탭만 닫아지겠죠. 또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꺼지고, 다 이런 식으로 끄고 키고 하시면 됩니다. 탭 기능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TP랑 원격 데스크탑에 대해서 얘기를 또 잠깐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무직원들은 쓸 일이 이런 걸 알 필요가 굳이 없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FTP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요 프로토콜, 요게 이제 프로토콜인데 얘가 HTTP가 있고 HTTPS가 있고 FTP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자, FTP 클라이언트를 만약에 써야 된다. 회사 자료가 FTP 서버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TP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TP 서버에 있는 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자, 복잡하게 할 거 없고 그냥 rTools 들어가셔서 따따따 rTools co.kr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R 드라이브를 저장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돼요. 그러면 이렇게 R 드라이브를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FTP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FTP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파이즐라 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외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파일질라 다시 프로젝트.org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파일질라 서버가 있습니다. 얘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방화벽에, 그러니까 서버 설치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의 방화벽 프로그램에 해서 인바운드 규칙에 요 파일질라 서버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주고, 가급적이면 모든 포트 허용을 해주시라.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유기를 통해서 쓰는 환경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능동 모드보다는 수동 모드로 운영을 해야지 에러가 안 날 거다. 자동 모드보다는 수동 모드로 하시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 이로울 거다.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런 거는 뭐 인터넷 뒤져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건 다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TP Rzip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R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이제 FTP 서버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이트 맵을 여시고 하나를 추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호스트에다가 그 회사 그 FTP 서버의 IP 주소, 뭐 210.12.123.123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버의 IP를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ID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FTP 유저 01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스워드도 있겠죠. 아마도 뭐 있으면 적어주고, 가급적이면 비밀번호는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해보시고 연결을 해가지고 잘 되면 그냥 쓰시고, 연결해서 잘 안되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로 바꿔서 해보시라. 그래서 잘 되는 쪽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하나에,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다른 PC에 이제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TP 서버에 들어왔어요. 접속이 된 거고, 자, 이 파일을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전송이 이제 뭐 작은 파일이니까 된 거고. 자, 업로드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업로드 버튼 눌러서 자기 PC에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은 서버로 이제 자기 파일이 올라갑니다. 업로드나 다운로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회사에 있는 파일은 가급적이면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다운로드만 받는 걸 추천해요. 근데 불가피하게 자기가 만든 파일을 올려야 된다 그럴 때만 이 업로드 쓰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FTP는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회사 정책상 FTP를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당연히 못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갖고 노시면 돼요. 혼자 갖고 놀자. 회사에서 정책상 안 되면, FTP가 안 되면 집에서 혼자 갖고 놀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집에 나스를 설치해서 FTP를 띄워놓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나스에 연결해서 뭐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도 있다. 근데 스마트하긴 한데 길거리 돌아다닐 때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 자,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환경을 세팅을 해가지고 FTP나 NAS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핸드폰만 쳐다보고 다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알아서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시고,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원격 데스크탑 얘기를 지금 또 해보는데, 제가 처음에 1편에서 간단히만 소개했는데 조금 특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자, 이 원격 데스크탑에서 이제 여기다 IP 적고 연결했을 때 이제 그 유저 계정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적는 게 나올 거예요. 창이 하나 뜰 텐데, 여기에서 로그인 아이디가 일반적으로는 뭐 ASDF 123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라도 그 PC가 연결하고자 하는 PC가 처음에 그 윈도우 로그인 할 때 아이디가 ASDF 123 이런 식이 아니라 뭐 하고 역슬래시 뭐뭐뭐 123 45 뭐 이렇게 돼 있다. 중간에 이런 게 하나 끼어 있다. 만에 하나. 예? 이런 게 하나 끼어 있는 경우에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적어 주시고, 로그인 아이디에 이렇게 똑같이 적어 주어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뭐 요만큼만 떼다가 연결하면 안 돼요. 예.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적을 거면. 예. 아이디를 다 적어,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주셔야지 된다. 그래야지 아마 될 거예요. 안 되면 말고. 예. 만약에 이렇게 짧게 쳤는데 연결이 됐다. 그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됐을 때는 이게 도메인이나 뭐 이런 거에 가입이 된 이런 상황인 건데, IT 직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본인한테. 그랬을 때는 잘 보시고, 자기 연결 PC가 처음에 윈도우 로그인 할 때 어떻게 로그인 하는지 잘 보고 그대로 똑같이 적으셔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연결을 하셔야 된다. 네. 간혹 보면은 어떤 회사들은 네트워크 구성은 스마트하게 잘 해놓고 막상 사무직원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거나 이런 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들도 있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도메인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잘하든지, 아니면 하지 마. 아주 잘할 거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로그인 하게 다 일반적으로 로그인 하게 하라는 거죠. 내 얘기는. 아주 잘할 거 아니면. 괜히 업무에 방해하지 말고.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아주 잘할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로그인 하게 냅두라. 내 얘기는. 자, 그렇다는 거고. 혹시라도 이렇게 로그인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닫혀야 된다. 윈도우 처음에 로그인 할 때. 자, 그게 어떤 화면이냐.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 이 화면에서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지. 요 부분. 지금은 이 데카드 200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요 부분을 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암호가 아니라. 암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 아이디가 뭘로 되어 있냐 이거지. 로그인. 처음에 윈도우 로그인 할 때. 네, 그거 보셔야 한다고.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한 얘기를 또 좀 더 드리자면, 윈도우 단축키를 설마 다 아실 텐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윈도우즈 플러스 R 버튼은 실행창. 윈도우즈 플러스 R 버튼은 실행창에서 이런 실행이라는 팝업이 하나 뜬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뜨는 거고. 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 단축키들은 뭐 인터넷에 이미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대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뭐 수백 개 뜰 건데, 그거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요 앞에 거가 있고 뒤에 거가 있죠. 그래서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이 앞에 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뒤에 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R 버튼을 눌러야지 실행창이 뜬다. 마찬가지로 스크린 캡처가 있고 Alt 플러스 스크린 캡처가 있어요. 이거는 현대창만 스크린 캡처 하는 건데, Alt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야 된다. 이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 버튼 눌러야 된다. 뭐 그 외 단축키는 인터넷에서 더 검색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키보드 버튼이 자, 있는데, 자, 최대한 크게.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가 있고 윈도우 키가 있고 알트 키가 있어요. 요것만 거의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프린트 스크린 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키들이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뭐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 키들이 뭐 하는 키들이고 단축키는 어떻게 누르면 되는지 집에서 연습을 해 보시고. 자, 회사에서 연습하지 말고 항상 실전은 회사에서 하시고, 실전만 회사에서 하시고 연습은 다 집에서 하시라. 제가 지금 누차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연습은 무조건 집에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C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한 검지,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의 다른 손가락으로 C 버튼 누르면 컨트롤 C가 된다. 그래서 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 한번 톡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카피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도 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V 버튼 탁 한번 눌렀다 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여넣기가 된다. 단축키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 마찬가지로 Alt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탁 눌렀다 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창만 스크린 캡처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쓰시면 된다.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 한번 탁 눌렀다 떼고 둘 다 떼시면 돼요. 자,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 버튼 눌렀다가 떼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한번 탁 눌렀다 떼고 얘도 떼고 둘 다 떼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고, 이런 거는 뭐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라서 별로 무의미하긴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 드린 거고, 자, 그렇다는 얘기였고, 자, 이제 또 뭔가 또 간단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작업관리자라는 게 있는데, 아마 컴퓨터 쓰다 보면 작업관리자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작업관리자가 뭐냐?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해 보는 거죠.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내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뭐뭐가 있고, 얘네들이 뭐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고 CPU를 얼마나 잡아먹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컴퓨터 너무 느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회색 부분, 이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작업관리자 시작을 누르면은 작업관리자가 이렇게 떠요, 창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너무 조금 뜨죠. 지금 프로세스가 많이 있을 텐데 몇 개 안 떴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서 표시 이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 뜬다. 모든 프로세스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프로세스를 많이 일단은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 CPU 버튼 눌러봐서 이게 CPU 버튼을 눌러봐서 이게 뭐 80% 90% 먹는 프로그램이 특별한 뭔가 얘 말고 다른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뭔지 가령 얘가 토탈 cmd 64.exe 파일이 혼자 CPU 한 80% 먹고 메모리 막 한 500메가 먹고 있다. 그러면 얘가 뭔지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파일 위치 열기 하면은 이 경로에 이 파일 위치까지 탁 뜹니다. 자, 또는 마우스 우클릭 상태에서 속성을 누르면은 이 위치에 이 파일이 있다, 이런 정보가 뜨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탐색기 창에서 붙여놓고 엔터 치면은, 자, 다시 C 드라이브에다 치고 여기서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은 그 해당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이 여기에 있는데 얘가 뭔가 메모리도 많이 먹고 CPU도 많이 먹고 이상하다, 이렇게 조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성능 쪽을 보면은 현재 CPU가 몇 % 되고 메모리가 얼마나 된다, 요것도 간단히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CPU가 막 미친듯이 막 80% 99% 찍고 있고 막 100% 찍고 있고 메모리도 거의 풀이 났다. 지금은 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쭉 올라가지고 한 88, 90%에서 막 놀고 있다. 이러면은 노트북을 새로 사거나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 관리자를 쓰시면 된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이렇게 여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실행창에서 task mgr.exe를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 똑같이 작업 관리자가 열어진다. 자, 실행창에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작업 관리자가 뜹니다. 작업 관리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뭐 인터넷 또 뒤져 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인터넷 자료 보시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작업 관리자랄지 FTP 프로그램이랄지 등등을 활용을 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